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태원 사망자 명단이 아니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태원 사망자 명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1월 11일, 뒤에 날짜가 빠졌습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진행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1월 11일 아침 7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여론이라고 하면 언론이겠죠. 언론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도가 심해져서 지금은 완전히 개각을 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정치부장이신 이진명 부장이 쓴 칼럼입니다. 개각타임이라는 겁니다. 인사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인사를 하느냐도 중요하다. 무르익은 개각 타이밍을 윤 대통령이 놓치지 않으면 쓰면 한다. 타이밍을 놓치는 것도 일종의 인사 실패다. 윤 대통령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쉽게 내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장관과 참모들을 바꾸는 게 썩 내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취임 6개월이 됐다. 누적된 악재라는 여건은 윤 대통령에게 인적 쇄신이 좋은 명물이 된다. 이제 내각을 총 바꾸라는 겁니다.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사람 잃어보지도 않았어요. 인사청문회 한다 그래서 한두 달 까먹고, 근데 이제 행안부 장관 교체뿐만이 징계뿐만 아니라 개각을 하라, 내각을 쇄신하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라,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잘못 인정하지 않으면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 국조 그리고 특검 등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어제 아침의 기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금씩 한 발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언론과 그리고 야당의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씩 물러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참모들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금은 국가가 무엇을 잘못되는지 이번 사태의 원인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그런 뒤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일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정부 고위직에 대한 문책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을 언급한 것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과 법적 책임 규명 후에 경찰 사무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을 내친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서히 한 발짝씩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재명 씨가 세월호 희생자의 사진, 영정사진하고 그리고 명단을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공개하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태원을 세월호로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는 희생자 얼굴과 이름이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겠느냐고 협박도 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해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진이 공개되자 거부했다고 했는데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야? 그거 받아야 돼. 영정사진 받아야 되고 사망자 명단 공개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했다는 겁니다. 희생자 이름과 얼굴 사진은 개인정보보다 정개인정보다 민주당이 이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개인정보는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다. 더구나 사망한 사람들이다. 대부분은 5.18 유공자 명단도 개인정보란 이유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유공자 명단도 공개가 안 되는데 왜 참사 희생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희생자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 추모 공간 같은 것을 만들려는 것이다.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과 영상이 퍼지는 상황에서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명단 공개는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 정치권에서 영정과 명단 공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슬픔에 빠진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올 2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때 분향소에 영정과 위표 없이 조문했다. 자, 그런데 공개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사진과 명단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미사에서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는가? 더 탐사라고 하는 그 데서 정의구현 사재단에게 이태원 희생자 명단은 다 넘겼다는 겁니다. 이 명단 공개될 겁니다. 신부님들이 공개할 겁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추모 미사가 열리는 가운데 해당 미사의 희생자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선의의 추모 자리이고 유족의 동의를 모두 구한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미사를 오늘 14일 오후 7시에 연다고 밝혔다. 사재단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자식과 친구를 잃고 힘들어하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미사를 봉헌한다며 이 일을 지켜본 국민을 위로하고 국정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장소는 당초 청계광장을 고려했으나 불허 결정으로 다른 곳으로 현재 서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다고 예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독자 41만 명을 보유한 시민 언론 더 탐사 유튜브 채널은 최근 게시판에서 이태원 피해 사망자들의 명단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으로 모두 넘겼다. 추모 미사에서 모두 공개할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들이 나서서 그 유명한 천주교 정의사연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을 해야 될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꾸 밀려요. 조금씩 밀립니다. 밀리는 속도가 박근혜보다는 좀 느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굳건하게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을 제일 먼저 해임시켰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해임될 만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즉, 만 5세의 국민학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해보겠다는 거였어요. 그걸 법무회 보고해서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좋은 정책이다. 빨리 실행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난리를 쳐서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아니 그게 왜 물러날 거예요? 본인도 아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입학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아요. 초등학교 그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가 됐으면 이거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다시 검토하겠다든지 아니면 여론 수렴을 좀 더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본인도 박순애 장관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5세로 낮추겠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정책이다. 빨리 추진하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박순애 장관을 잘랐어요. 이분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공격을 당하면 조금씩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분은 정답을 피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해야 될 문제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핵심을 피해가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정상한 4.15 부정선거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바짝 긴장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에 손을 안 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손을 안 대. 그러니까 우리가 다칠 염려가 없어. 제일 먼저 고개 들고 나오는 게 MBC입니다. 경찰이 고개 들고 나오고 있고. 왜? 저분은 문제의 본질이나 핵심에 접근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지를 갖고 있지를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밀리는 겁니다. 조금씩 밀리는 거예요. 이제 정무적 판단, 책임까지도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조각된 지 얼마 안 되는, 6개월밖에 안 되는 이 내각, 개각한다, 개각하고 그러니까 또 개각도 할 겁니다, 아마. 일해보지도 않고 개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왜 뽑아냈냐는 겁니다. 싸움을 잘할 것 같으니까, 잘 막아줄 것 같으니까 뽑았는데, 글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중요한 문제에서 물러서니까 다 밀리는 겁니다. 아마 취임하자마자 4.15 부정선거 수사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범죄자들을 봐주니까, 제일 큰 도적대들을 봐주니까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은 세월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월호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세월호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특수본이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 이태원 수사가 엉성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넓게 보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놔두고 만만한 소방서만 턴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경찰서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문으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하자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소방 인력을 구조 작업에 늦게 투입해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도 그보다 더 잘했을지 의문이라고 이례적인 규탄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도 특수본이 정교하지 못한 수사가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최 서장은 참사 당한 비번인데도 근무를 자원해 현장 인근 119 센터에서 대기했다. 비번이었는데 일본에 나와서 대기했어요.
첫 시공 13분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28분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서장이나 구청장마다 32여 분 먼저 현장 지휘를 시작했다. 비번인들도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 참사 당일 각각 캠핑장과 집에 있느라 첫 상황 보고를 놓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 참고인 신분인데 최 소장이 피의자 신분인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구조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은 형사처벌 사례가 드물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늑장 대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임재 전 경찰서장이나 박형 용산구청장과 동일선상에서 최 소방서장을 수사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수사하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특별수사본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수사권으로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은 공격을 치를 겁니다. 부실 수사로, 덮어주기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이 수사가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수사를 받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공격을 치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음모론으로만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게 아보카도 오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본인들은 진빔 위스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저것이 아보카도 오일이든 양주든 상관없이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한 인파 속에 유리병을 들고 저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 유리병 깨지면 어떻게 되죠? 넘어져서 깨지면 수많은 사람이 다칠 거 아니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저 인파 속에 유리병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또 위스키든 오일이든 흘러내리면 미끄럽죠. 여러분 액체는 다 미끄러운 겁니다. 경찰은 뭔가 이상해요. 자꾸 수사를 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핵심을 비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아마 이것 때문에 이 부실한 수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어요, 법에. 검수완박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자꾸 이 핵심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위스키냐 오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잡하고 밀린 장소에 이 술병을 들고 들어간 위험하게 병을 들고 들어가는 행위, 그리고 술이든 물이든 술이든 오일이든 쏟아지면 미끄럽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술이냐 오일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경찰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찰에게 특별 수사를 맡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책임을 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술이냐 아보카도 오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많은 장소에 유리병을 갖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고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혼잡한 장소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저는 경찰을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나라의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매일경제신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장보다 교육감 뽑는데 돈 더 썼다. 10일 매일경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전국 교육감 후보 60명이 선거 비용으로 총 610억 원을 지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유세활동을 벌였던 전국 시도지사 후보 55명의 선거 비용 459억 원보다 30% 이상 더 많았다는 겁니다. 시도지사보다 교육감 선거가 돈을 더 많이 썼어요. 시도지사는 459억 썼는데 교육감 선거는 610억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 있습니다.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43.6%예요. 광역단체장에 관심이 있다는 72.9였는데 교육감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은 43.6밖에 안 됩니다. 무효표도 교육감 선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나라가 망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미친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지도 몰라.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도 몰라. 뭐한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돈 선거 아까 돈 막 써. 이런 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거 비정상이에요. 이런 걸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미국 선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차규환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펜실베니아입니다. 위가 민주당, 밑이 붉은색이 공화당입니다. 지금 36%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개표는 이제 36%가 진행되는데 민주당 후보가 56.6%를 득표했고 공화당 후보가 41.6%를 득표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56.6%를 득표했다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는 표가 30만 7천 표밖에 못 얻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15% 정도 그 득표율이 낮았다라고 발표한 공화당의 후보는 84만 4,669표입니다. 2배 가깝게 득표수가 더 많어. 2배나 가깝게 더 득표수가 많은데 득표율은 56대 41.6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차규환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개판된 미국 선거 두 후보의 득표자 수와 득표율에 큰 차이가 있다. 일단 미국 선거는 득표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숫자를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선거의 본질입니다. 우리나라 선거하고 비슷하죠. 조중동, 미국에 가 있는 조중동 특파원들은 이런 걸 보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극우다 이런 거 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선거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선거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취재해서 보내야 되는데 아예 입 싹 다물어요. 조중동 특파원들은. 조중동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하라고 특파원이 가 있는 겁니다. 안 해 근데. 이런 선거를 바치고 개판 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쳐야죠. 시스템을 고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중동 특파원들, KBS MBC 특파원, 미국에 간 특파원들은 이런 거 보도 안 해.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꼬라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기자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 오늘 아침에 배달된 신문에서 그런 거를 지적하는 신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다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라고 희망적인 방송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분은 조금씩 밀려날 것이다. 왜? 근본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후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2부를 방송해 드립니다. 오늘은 3부까지 있습니다. 2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2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황교안.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끼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장도끼 회사에서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정전기는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여러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제 침대에 어싱 패드를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끼배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끼배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전압은 볼트고요. 땅은 지구는 0볼트입니다. 전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싱 패드에 맨살 옷을 입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맨 몸이 딱 닿는 순간 몸속에 있는 정전기가 딱 땅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그런 영상입니다. 제 침대 위에 깔려있는 잠도깨비이고요. 잠도깨비 회사에서 11월 한 달 동안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도깨비 매트 세트를 구매하거나 렌탈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어싱 패드를 증정해드린다. 싱글을 증정해드린다. 사이즈가 아마 싱글이라는 것 같아요. 어싱 패드를 증정해드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달 말까지고요. 지금 전화를 하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댓글을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 맞아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지만 뭘 잘못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번 용산 사태의 책임에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은 모든 문제에 다 대통령이 책임지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365일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민주당 너희들이야말로 5.18 명단 까라. 왜 그토록 영웅시하는 훌륭한 자들의 명단은 안 까는가. 자랑스럽게 까라. 예, 그것이 정답입니다. 정작 까라는 명단을 안 까고 까지 말아야 될 명단을 신부님들과 함께 까겠다.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정의사재단,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죠. 참 여러 가지 한다는 겁니다. 예. 미러 환자들과 희생자들이 배가 이렇게 붉어져 있다는 것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전부 화장했으니 이제부터 밀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장을 빨리 하지 않았는가 싶다는 겁니다. 조사해야 될 분은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이제 이태원은 세월호에 승선했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자, 2부 잠시 후에 시작했습니다. 2부의 제목은 아까 보였던 대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황교안,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